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한국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설교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온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굿피플은 세계 곳곳의 구호 현장을 섬기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혜인 앵커의 보도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20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메이크 더 굿월드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엔 이영훈 이사장과 김천수 회장을 비롯해 약 6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이사장은 20년간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절망이 있는 곳에 꿈과 희망을 전하는 굿피플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20주년을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20년 동안 더 많은 꿈과 희망과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하는 더 많은 아너스클럽 회원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기부자가 생겨나서 지구촌 곳곳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결심을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선 마술, 성악, 댄스와 같은 축하 공연, 토크 콘서트, 영상 시사회 등 다채로운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고액 후원자 모임인 아너스 클럽 가입식도 이어져 2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새로운 CI도 공개됐습니다. 굿피플은 새 CI에 담긴 굿피플 굿의 첫 글자와 웃는 표정을 연결한 G로 좋은 사람을 상징하며 오렌지 색상은 굿피플이 소망하는 밝고 따뜻한 내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별 해체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모호해질 경우 자칫 가정 해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하은 기자입니다. 전 세계 1위 검색 엔진인 구글. 하루에만 35억 건의 검색을 수행할 만큼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글 회원가입을 할 경우 성별 선택란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용자 지정, 즉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 생긴 겁니다. 저는 되게 처음 봐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직접 지정 봐도 근데 별 관심 없이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성 딱 누르고 회원가입하니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몰랐다는 분위기입니다. 여성과 남성 외에 다른 칸을 유심히 보지 않았다는 대답도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 애플도 성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이모티콘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애플 CEO 팀 쿡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정책의 일환으로 레즈비언 부모 가족과 게이 커플 가족, 동성 커플 이모티콘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팔은 출입국 신고서 성별 선택란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아덜 항목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사전인 메리엄 웹스터는 최근 영어의 3인칭 복수대명사 they를 제3의 성을 가진 개인을 지칭하는 단수대명사로 지정했습니다. 캐나다에선 싱글 트랜스젠더가 입양한 아이의 출생신고서 성별을 모름으로 표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자신이 어떤 성별을 가졌는지 인지할 때까지 성별을 등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별의 구분이 없어지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보편적 가정상이 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이제 생기질 않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또는 동거는 하지만 결혼이 아닌 상태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점점 해체된다. 가족 제도, 결혼 제도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동거는 하지만 캥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가정. 제3의 성이 인정되고 가정 해체 현상이 확산된다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교회 안팎의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목회자에게 설교는 부담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매번 어떤 주제로 전해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설교의 대가로 알려진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와 예능교회 조건혜 목사가 설교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년 가까이 시리즈 설교를 이어온 조건혜 목사가 밝힌 비법은 제목입니다. 시리즈 설교의 특성상 제목을 잘 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능교회의 경우 설교 제목 선정에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능교회 한 성도는 성도들도 시리즈 설교가 시작될 때마다 광고 시간에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매주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목사는 설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최근의 사건들, 현재 교회에서 하는 캠페인, 영화, 드라마 흐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선희 원로 목사는 목회자들이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가 성도들에게 지식을 나눠주는 시간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곽 목사는 목회자 본인에게 은혜되는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라는 조언도 남겼습니다. 구TV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가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문 직군 종사자들의 유튜브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문대학을 나와도 직업이 없는 일명 대졸백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OECD는 일자리에 비해 학력 수준이 과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최근 호주를 비롯해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도 농경지 확대를 위한 고의 방화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파괴로 전 세계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배경엔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도 기후변화로 인해 정상 수준의 5배에 이르는 산불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지구촌 생태계 위기, 전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전문 직군 종사자들이 앞다퉈 유튜브 개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이나 언론사 등 각종 기업들도 가세하는 분위기인데요. 전문 직군 종사자들 중에는 구독자 수가 수십만에 달하는 스타도 등장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의 전공의들이 모여 병원에 가도 묻기 어려운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과학 이론을 쉽게 전하는 교사, 약에 대한 궁금증을 친절하게 답해주는 약사까지 이들의 인기는 상당합니다. 일각에선 유튜브가 지식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전문 직군의 유튜브 진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트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직업이 없으면서 학업 중인 것도 아닌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OECD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학력 청년 니트의 비율은 45%로 OECD 평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한국의 고학력 청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과 일자리가 잘 어우러지지 못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교육에 들인 투자만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OECD 보고서는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교육과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고등학교와 같은 도제훈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4년째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적인 가난처럼 물리적인 상황보다는 상황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울증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 것은 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미국 내에서 특별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홍콩의 자유를 억압한 사람은 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해당 법안이 홍콩의 안정과 일국 양제를 파괴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훼손한다며 비난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인정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이 정시를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합니다. 28일 교육부는 현재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모집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이 학종의 평가 항목, 배점, 평가 방식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고TV 뉴스 차준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히즈쇼가 12월 2일 서울 송파구 예한교회에서 히즈쇼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날 컨퍼런스는 복음을 재미있는 콘텐츠에 담아 오래 기억하게 한다는 히즈쇼의 교육 철학이 공유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히즈쇼가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성경인물 피규어,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협의회가 자랑스러운 목회자, 신학자, 연예인, 기업인 등 국민대상 7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목회자상 수상자는 예상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받습니다. 김 목사는 1986년 서울 신당동에서 교인 6명으로 꽃동선교회를 시작해 재적교인 2만 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업인상 부문은 나성민 세계로 금난교회 장로가, 선교인상은 이윤아 세계로 부천교회 장로가 받게 됩니다. 연예인으로는 개그맨 배영만 전도사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세계 한인 교류 협력기구가 28일 미국 버지니아주 데이비드 앤더슨 목사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앤더슨 목사는 한국과 미국의 우호 증진과 미국 내 한인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데이비드 헵번 전 유네스코 의장 등이 있습니다. 고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